다음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박재근 교수님께서 2050 탄소 중립 달성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박재근 교수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교수님께서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교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아시아태평양 물리연합회 응집물질 물리학과 물리분과 초대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양자물질연구단 단장 그리고 양자과학기술포럼의 의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재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탄소 중립 2050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 21년 2년 동안에 이제 시민단체 과실련 이제 공동대표로 일을 하면서 제가 했던 일이 가장 큰 게 기후에너지 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안을 들여다봤고요. 올해도 이제 기후에너지 특위위원장은 이제 제가 계속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실련이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작년 11월 16일 날 과실련 탄소 중립 오픈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내용 조금 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의견들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이제 탄중의 보고서를 저를 포함한 과실련에서 보는 이제 시각,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제 그걸 한지를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슬라이드 2개 정도로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듯이 이제 IPCC 보고서에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때 이제 소위 가이아라고 하는 리커버를 리버스블한 이제 그 얼스가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1.5도가 돼야만이 이제 회복 가능하다. 그게 그걸 넘어서면 이제 가는데, 이미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이번에 에딘버러 열렸을 때 지금 1.3도를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에딘버러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벌써 최악의 경우는 4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하고, 현실적으로 2도도 달성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신화들이 나온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 담론들이 서구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다, 픽이다, 최근에 와 지구온난화 멸종이다, 이런 게 있고, 유엔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88년도에 IPCC를 하고 6차 보고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걸 했는데, 대중적으로는 제가 알고의 이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이 저작물이 가장 대중적인 파급력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이상균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교토 정서, 파리 협정서, 그다음에 팝 26, 여러 가지가 그 사이에 또 실패하고 되게 많습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완전히 실패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이제 출발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까 이상준 박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구온난화는 인류 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이상의 이하도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전 지구적인 행동이 필요하고요. 저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제 딸의 세대들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 지구적인 정책의 출발점은 모든 담론을 넘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 지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하면서 로컬 문제잖아요. 로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가능한 한 유지시킬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이야기할 동안에 가장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논리적으로 상위의 개념이 지구온난화고요.
우리는 지금 가능한 모든 재원과 자원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게 제가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상준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2020년부터 저탄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0년에 이제 저탄소 사회 뭐 비전 같은 포럼들을 형성을 해서 한 100분 정도가 또 뭐 거기 관련들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5월부터는 이제 탄중이가 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실련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이제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적어도 저희가 공개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이나 그런 걸 가지고 했고요. 이건 이제 탄중이 보고서에 있는 목차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9가지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저희가 탄소를 갖다가 CO2 에미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죠. 물론 이 중에 이제 전환 부분, 산업 부분, 그다음에 건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이제 적어도 뭐 수송도 있고 뭐 흡수원도 있고 폐기물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산업 경제적인 이제 부분들이죠. 이제 뭐 제가 탄중이 보고서를 뭐 9개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탄중이 보고서의 가장 큰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환 부분이죠. 뭐 딴 거 없이 전환 부분에서 가장 많은 CO2 에미션이 나오니까 이제 탄중이 보고서에 이제 1안, 2안, 3안 해가면서 이제 쭉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고 그래서 3안이 이제 넷제로를 만드는 안을 했고, 각 섹터별로 원자력은 어떻게 하고 석탄은 어떻게 하고 LNG는 또 쭉 해서 또 해서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 뭐 표를 보면은 지금 2021년 현재 작년이긴 하죠. 우리나라 지금 전력 생산의 석탄이 한 40%고 원자력 25%고 LNG가 한 27%인데 이건 지금 정부의 범부처 실행안을 이제 A안, B안을 보면 석탄은 이제 넷제로, 원자력은 대략 67%, LNG는 제로에서 5%, 뭐 그러면서 이제 대충 목표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걸 한 60에서 70으로 끌고 가겠다. 뭐 그런 게 있고, 그중에 하나도 뭐 동부가 그리드도 있고 아까 있는 가스터빈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10월 18일 날 범부처 이제 관계부처 합동 이제 시나리오 안 속에 나와 있는 AB 아니고요. 아까 그게 이제 제가 AB 안을 잠시 받고 여기 보면 뭐 전환은 어떻고 산업은 어떻고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잘 눈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저도 실제로 잘 보고서를 읽고 여러 차례 했는데 잘 안 들어와서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2017년 정도로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CO2 에미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2050년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30년에 NDC라고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는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감축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제 공학 이공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적인 문제입니다. 뭐 최적화 문제예요. 그 최적화 문제는 이제 뭐 최적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최적화를 시킬 때 컨트롤 베리어블들을 어떻게 컨트롤 해가냐라고 하는 게 결국 PID 값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가 이제 프로포셔널한 거고 하나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데리베이티브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변수들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최적화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려들이 좀 없어 보여요. 이제 뭐 탄중이 보고서도 있고 관계부처 합동 그 시나리오도 있고 그외 문서들이 있지만은 뭐 탄중이 보고서가 결국 그 첫 단추 마중물이니까 거기에 대충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라 말이지 제가 그 과실련 공동대표로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런 겁니다. 그 탄소 중립 안에 상당히 좀 허와 실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자로서 30년 이상 과학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안 녹아 있더라고요.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최적화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위험 요소는 산업 파괴 소득 격감 국가 경제가 정부 정책을 가는 건데 CO2 에미션 자체를 F라는 펑션을 하면 아까 있는 산업 부분, 전환 부분, 수송 그런 게 모든
변수들이고 그 변수들이 다 시간의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최적화 문제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적화 문제는 반드시 바운드리 컨디션이 들어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의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재원과 자원을 투입할지 그게 적어도 제가 본 안에는 없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총평은 이 과학적 기초 자료가 없습니다. 뭐 제가 안 본 자료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적어도 과실 시민단체에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에는 그 결정을 어떤 기반으로 내렸는지, 어떤 최적화를 했는지가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적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변수들을 시간에 따라서 트레이싱 해가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지금 앞으로 30년 동안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측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재정 부담에 대한 언급들이 없어요. 재정 부담이 없는 거는 이제 소위 뭐 공학 문제를 푸는데 unlimited 리소스를 투입하겠다. 그건 공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 게 이게 글로벌 정책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물론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글로벌 문제는 로컬 문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 아시듯이 이제 그 컵 26의 이제 의장국이 영국의 의장이었던 알록 샤르마가 맨 마지막 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말을 하죠. 카본 페이지 아웃을 못 시켰잖아요. 중국과 인도의 압력에 가지고 인도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볼지 모르는 글로벌적인 정책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또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가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상위의 개념이에요. 이건 인류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종이 멸종 그랬는데 1970년 대비 거의 70%가 지금 종이 멸종됐다 그러거든요. 이건 어떤 정책 수단을 써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정 어떤 이념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정책 수단을 저희가 손을 묶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고서 내내 뭐 이건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야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탈원전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죠. 왜냐하면 이게 탈핵을 하기 위한 건지 지구온난화를 위한 CO2 에미션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60내 70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송전계통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송전계통 다 되시면 다 AC 기반이거든요. AC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는 모조리 DC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DC 전원을 AC 송전탄에 넣었을 때 제가 듣기로는 한 10% 정도가 그나마 뭐 송전계통의 그 브레이크다운 없이 간다 그러는데 그럼 송전계통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8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그 모든 걸 몇 년 만에 얼마만큼 해야 되고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 16일을 하면서 국내외 전문가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 9개 부문들의 각 부문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다 한 다음에 비용이 없어서 비용을 한번 추산을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3조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르겠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쭉 해가지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탄중이 보고서든 정부안이든지 돈이 얼마 필요해 물어보면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은 이미 우리보다 한 3, 40년 전에 이미 CO2 에미션들을 제가 90년에 유럽에서 공부를 할 때 이미 그 당시에 지구온난화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뭐 산업의 구조상 그게 CO2 에미션 쉽게 하죠. 그러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보다 한 40년 앞섰잖아요. 독일이 우리보다 GDP가 2.5배란 말이에요. 독일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6 빌리언 유로입니다. 우리보다 40년 앞선 나라가 6 빌리언이면 우리보다 한 8천조예요. 그러면 2.5의 이제 GDP를 가지고 딱 역산하면 대충 3,200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 3,000조가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슈 중에 3,000조가 들어간 딱 하나 있습니다. 통일비용. 통일비용이 대충 사람마다 추산이 1,000조에서 3,000조 이해하는데 그 시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일 비용에 능가하는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CO2 에미션 딱 절약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셧다운 시키면 돼요. 그거 하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국민 1인당 도대체 얼마만큼을 해야 되나? 3천조 원은요. 저희가 3인 가구인데 저희 3명이 1억이 넘는 1억 2천만 원의 비용을 저희가 매몰 비용을 불어야 돼요. 누가 할 건가? 당연히 해야 되죠. 게다가 이제 전 이게 정말 우습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원전은 지금 뭐 안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5%로 줄이겠다고 해내고 나서 동북아 그리드를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중국, 러시아는 지금 세계 최대의 환경 오염국입니다. 세계 최대 오염국을 서해안이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그리드를 설치하면 아까 글로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배출할 CO2 에미션을 덤핑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문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제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걸 해가는데 전략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석탄 제로, 원자력 최소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전략을 가는 거예요. 일본은 뭐 이게 지금 원전 52기에 지금 돌아가는 2기인가라서 더 높일 여력이 있고 우리는 뭐 32기에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정책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저희 과실련 내부에서 꽤 많은 토론을 했고요. 탄중이 위원회 100여 분들을 보니까 정부 뭐 한 20%, 시민단체 30%, 뭐 이렇고 실제로 정부를 빼면은 시민단체가 한 36%예요. 여기는 학교에 계시는 분들 중에 시민단체 있는 분들은 뺀 자료입니다. 내가 아까 이게 탄중이는 탄소 중립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최적화를 시키는 과학기술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머리를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 탄중이를 맡는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접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실련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11월 16일 날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해나려고 굉장히 고심이 돼가지고 언론 보도를 쭉 봤어요. 봤더니만은 뭐 저희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다. 문제가 심각하게 많다. 근데 정부는 지금 계속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 뭐 많은 분이 들어가기 쉽게 하긴 하는데 간단한 모델로 이제 탄소 감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CO2 에미션을 줄인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각각의 주체들에 대해서 선형화를 시킨 다음에 줄여 그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전국 2050 탄소 중립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변수와 변수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잖아. 예를 들어 철강. 철강이 우리나라의 시멘트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산업 부분에 CO2 에미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철강은 우리나라 선박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산업의 쌀입니다. 철강을 없앤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산업 그냥 거의 절반 이상 문 닫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함수 속에 들어가는지 안 보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변수의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탄하고 여기 있는 LNG 포크 보면은 불과 지난 1년 사이에 가격이 4배씩 이상 뛰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제어해야 될 변수들이 앞으로 30년 사이에 엄청난 변동력, 볼러탈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너무 일방적인 담론들이라 가지고 교훈이 없지만 영국은 최소한 이제 어느 누구보다 앞서가니까 좀 글로 오면 여기는 데이빗 맥케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과 교수입니다. 데이빗 맥케이가 이제 영국 정부 중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하고 토니 블레어의 이제 수석과학 자문을 하고 나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뭐 유작이죠. 유작으로 이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이제 Sustainable Energy예요. 이 책은 이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놀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부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기본적인 이건 과학기술의 백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너무나도 그걸 무시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밑에 있는 실제 부제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Without the hard yet. 과학기술 정책이지 이건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했는데
책이 잘 안 읽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반드시 읽어보길 권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제가 보기에 탄소 중립은 전 전쟁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뭐 3천조가 들어가지만 이 정도 규모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CO2 에미션이 조금 후발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점이 있습니다. 뭐 강한 제조업도 있고요. 뭐 저희가 R&D가 약하긴 하지만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강점을 약점을 커버하는 전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국처럼 독일처럼 절대 그 전략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는 우리보다 30년이 앞섰거든요. 그러면 조금 비유를 하면 지금 낙동강 전선이 지금 형성돼 있으면은 넌 내 편하니까 넌 빠지고 넌 내가 싫어하니까 넌 빠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있는 모든 전문가의 두뇌들을 해서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종안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시간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올해 한 거 다르고 내년 한 거 다르니까. 제가 봤을 때 탄소 중립안은 교각사입니다.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요. 뭐 솔직한 보고안을 다 하고 국내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하고 하는 결론이 교각사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작년 12월로 이제 공동대표직을 그만두고 물러나면서 이제 과실련 이름으로 이제 왓츠 보이스라고 하는 정책 보고서의 짧은 버전을 했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대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나? 전 탄중이 보고서 다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왜곡돼 있어요. 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저희 딸의 세대가 지금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가 한 CO2 에미션으로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 수단과 모든 걸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단순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다 제 생각은 4가지 정도를 다음 정부가 탄중이 신보고서를 쓰실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반드시 정파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를 빼야 됩니다. 5,500만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뭐 빼고 그래가지고 하면요. 전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우리가 대충 38,000불쯤 되나요? 산업 하나하나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국민소득 감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산업계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누가 위에서 억누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3만 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 줄이는 딱 유일한 방법 모든 산업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전 이건 5년 정권을 넘어서는 국가 미래 설계한다라고 하는 책임감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범국가 차원의 전략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건 30년이 훨씬 뛰어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내 자본 어떻게 그걸 못하면 우리가 다음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얼굴을 어떻게 드나요? 저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비유로서 좀 아까도 말씀드린 90년대부터 쭉 이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저희가.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 다음 세대를 국익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반드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다시 짜야 되고요. 그 짤 때는 정파나 정치적인 요소 완전히 배제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제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화의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은 제가 이야기한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다 왜곡됐다 그러는데 그대로 가요. 이건 적어도 과학기술인으로서 정말 뭐라 그러죠?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요. 이건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를 방기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근 교수님 귀한 주제 말씀 감사드립니다.